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어제 날짜로 9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하락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죠. 소송 이슈와 EDXM 상장에 대한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최근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받아줬고 비트코인 또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총이 낮은 종목들 시세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의 가격 하락폭을 크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IPO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지금 리플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900원을 돌파해 줬었는데요. IPO 발표가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지금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9일은 지금 리플과 SEC 법원의 브리핑 일정 제출일과 겹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착착착 진행되고 IPO까지 발표가 되면 매우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IPO 발표 기대감으로 올라와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실망 매물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920원을 이탈하는 시점에는 비중 축소해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 매매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이런 움직임 보여줄 때 우린 고점에서 비중 축소할 거고요. 다시 한번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최근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우리 리플 효과적인 매집을 통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이 가스코인이었죠. 제가 어제 날짜로 찍어드렸던 영상에서도 23,000원 라인 단가일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고점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스코인은 지금 현재 어느 구간에 있죠? 전고점 도달해줬고 4만원 넘어서 주는 움직임 만들어내줬습니다. 1차 목표가 4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지금 4만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해드렸고 지금 수익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남아있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 대응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추천드린 종목은 이 스토리지 종목이었죠. 바로 주봉 차트로 보시면 최근에 급등 나와줬던 종목들이 다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240주선을 뚫어줬을 때 엄청난 급등 시세를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가스코인도 보시면요. 어느 구간에 있냐면 지금 이 240주선을 넘어서 주는 그 움직임에 더 높은 시세 만들어줬고요. 하이파이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240주선 넘어서 주면서 높은 시세 만들어내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스토리지가 그 다음 시세 만들어가주는 종목으로 더 높은 폭으로 단기 수익 만들어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리플은 효과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두고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조금씩 비중 모아 가져가시고요. 제가 단기로 수익 올릴 종목들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최근 나와준 호재 기사를 보시면서 리플이 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코인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와준 기사인데요. 리플 주주 협력사 SBI 홀딩스와 스탠다드 차타드 UAE의 크립토 VC를 설립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왜 집중되고 있냐면 리플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SBI 홀딩스와 스탠다드 차타드가 9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SBI 홀딩스와 스탠다드 차타드 투자 전문 자회사 스탠다드 벤처스가 설립한 VC는 이 디파이, 자산 토큰화, 메타버스 등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VC의 출범 주체와 장소에 시장 안팎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리플과의 관계성 때문이죠. SBI는 리플사의 최대 주주이며 스탠다드 차타드는 최근 진행 중인 홍콩 CBDC 실험에서 리플
리플과 협력사로 참여 중이다라고 합니다. 리플은 지금 현재 미국 SEC와 주요 사업 타겟을 중동,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지금 주요 사업 전개초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 지위도 가져가면서 두바이에서의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자산 토큰화인데요. 최근 리플 기술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했었죠. 바로 내년에 XRP 레저 기반의 RWA 프로토콜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바로 이 RW 프로토콜이 바로 이 자산 토큰화를 말하는 건데요.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과 부동산, 예술품과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위험성이 있는 투자라고 여겨졌던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실물 자산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만약 리플레저 기반의 RWA가 나와준다면 국제송금 기술과 더불어서 실물 자산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리플은 기존의 스위프트의 기술력보다 더 빠른 송금 시간과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물 자산까지 담보가 된다면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 안전한 담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가격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모두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에 또다시 이런 자산 토큰화가 진행되면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리플 또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리플은 전 세계 은행과 접촉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제 송금 기술에 대한 사업은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펀더멘탈 소재로서도 충분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암호화폐 전문가 제이슨 프리드만은 리플은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두 경영자 모두 비전이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갈링하우스도 보시면 여러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가 어디로 갈지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고 채용하고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면서 수익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마존 주식도 보시면요. 초기에 1달러 부근에서 10년 동안의 횡보를 하다가 점차 차근차근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리플도 이 아마존과 같은 펀더멘탈과 비전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전량 매수 의견 드리고 있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이탈하는 신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저점 신호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더욱더 리플 물량 늘려가는 움직임 만들어 갈 겁니다. 그 모든 자료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최근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경제 자료, 그리고 리플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플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2022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두 가지 지금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였고, 한 가지는 리플 임원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는데요. 2년 동안의 시간을 끌고 오다가 2022년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이 약식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는데요. 일부는 SEC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리플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부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증권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 증권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때는
경우에는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SEC는 중간항소 요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 약식 판결이 유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SEC가 리플 임원진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바로 이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 무모하게 XRP를 판매했다. 이 부분을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지금 약식 판결에 의하면 지금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증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선 약식 판결에서 기간 판매부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의 잘못이 판결이 난 거죠. 그럼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바로 벌금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EC가 벌금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고, 리플은 이전에 2억 5천 달러 이상은 지불 불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SEC와 리플은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늘 날짜 새벽이었죠. SEC와 리플은 법원에 이 소송 브리핑 일정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SEC와 리플 간에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는 나와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속보를 보시면 어제 날짜 기사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SEC 암호화폐 제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미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표적을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고, 암호화폐 때리기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SEC가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작 눈앞에 벌어진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는데요. 이 SEC 위원장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SEC는 지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소송에서라도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여기에 집중시켜야겠죠. 그런데 현재 리플은 어느 정도 리플이 소송을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합의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벌금을 받고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매우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리플 CEO가 이렇게 3심까지 밀고 나가겠다, 대법원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강경하게 발언을 한 만큼 이 SEC가 원하는 합의금으로는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미 IPO 발표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다라는 건요, IPO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IPO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 SEC에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선결 과제인 이 합의가 무조건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리플 CEO의 발언은 즉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액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SEC도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리플과 항소심을 이어갈 순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리플 입장에서 합의금을 맞춰줄 수밖에 없을 거고, 리플과 SEC는 합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합의 관련 소식은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EDX 마켓에서 XRP가 상장될 것이라는 이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을 보시면요.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두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에 더해져서 더 큰 상승력을 만들어냈었지만 현재는 10월 31일부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어떤 코인이 상장 가능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코인처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자마자 전 세계 암호화폐 허브인 두바이 금융센터에서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됐다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두바이 공인 암호화폐 역시 EDXM에 상장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종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상장되어 있지 않던 비트코인 캐시는 EDXM에서 상장 폐지가 됐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미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는 XRP가 될 것이라는 여론을 지속적으로 나와줬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 10월 초부터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상장 폐지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왔었고 그 자리를 XRP가 대체할 것이라는 여론은 지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캐시는 EDX 마켓에서 사라졌고 세계적인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은 두바이에서 이 XRP가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됐다라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순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만으로도 리플에겐 강력한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바이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허브로서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글로벌 시장으로 통하는 완벽한 관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을 이끄는 허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전 세계 절반의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XRP는 이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 트랜잭션이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리플이 공인 암호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라는 건 규제의 명확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SEC와 리플은 지금 현재 합의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되고 난다라고 하면요. 바로 이 규제의 명확성을 가지면서 리플은 이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함께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격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EDXM 마켓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하면서 엄청난 높은 폭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또한 만약에 EDXM에 상장된다라고 하면 가격 폭등 만들어낼 수 있을 뿐더러 IPO 발표까지 진행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은 앞으로 가격 폭등이 나와줄 거라는 여론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과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계속해서 리플을 매집해 나가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XRP는 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계속해서 매주 연속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매주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되고 있고 게다가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 14일 날짜에 XRP 총 공급량의 27%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었는데 지금 11월 6일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급량이 46%로 늘었다라는 속보가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XRP 이제 강세장이 머지 않은 부분에서 세력들은 이 물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도 똑같이 리플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세력들이 위아래로 계속해서 흔들어주면서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많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고점이 아닌 이 저점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진입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리플 자료,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